1학년 국어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작활동 코로나가 뭐길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창작활동 하나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나요? 도대체 코로나가 뭐길래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글쓰기를 한번 해봅시다. 첨부 파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된 2차 시 학습지를 활용하세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과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말이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다음 활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동하세요. 코로나19와 나의 모습에 대한 글쓰기, 우리 사회와 코로나19에 대한 글쓰기, 코로나19 현상과 극복 방안에 대한 글쓰기, 코로나19를 소재로 자유롭게 글쓰기. 제시된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해주면 됩니다. 글의 종류는 시, 소설, 수필 등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한 가지 활동은 꼭 해주세요. 원한다면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창작 활동은 다다 익선입니다. 작성한 글은 모아뒀다가 등교할 때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1단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이번 단원은 진로 독서와 관련된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읽어주시면 되고요. 예전부터 책의 중요성을 얘기해왔던 독서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독서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옛 현인과도 벗이 될 수 있다. 맹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키케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수많은 고상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괴테. 책이 많다는 것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만물이 거기 다 있다. 소동파. 생활 속에 책이 없다는 것은 햇빛이 없는 것과 같으며 지혜 속에 책이 없다는 것은 새의 날개가 없는 것과 같다. 세익스피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책에 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링컨.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독서 명언을 만들어 봅시다. 독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독서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나만의 독서 명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단원은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 선정하여 읽기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먼저 찾아주세요. 그리고 찾은 책 중에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읽은 책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찾으면서 책을 읽으시고요.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각자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해 주면 됩니다. 이 활동은 앞으로 수행평가로도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책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로 및 관심 분야 탐색을 위한 다양한 독서 활동. 다양한 독서 활동을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수준 등에 맞는 책을 자발적으로 선정해서 읽는 책 읽기 활동을 먼저 할 수 있고요. 책의 주요 내용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등과 함께 정리하는 독서 일지 쓰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더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으며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하는 더 찾아 읽기 활동, 그리고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책을 읽고 책 내용을 공유하거나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하는 토의하기 활동들을 이 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개학 등교를 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イヤ기를 나누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 단원, 글로 쓰는 나의 꿈입니다. 이번 단원 역시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줘야 하는 단원이고요.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 중 하나를 골라서 어떤 내용을 글로 쓰고 싶은지 적어보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쓰기 활동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쓰기는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며 구성한 의미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활동이다. 쓰기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활동입니다.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쓰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쓰기는 글쓴이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내용, 그리고 인터넷, 책,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자료, 즉 글쓴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새롭게 인터넷이나 책 등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모아서 글로 쓸 내용을 선정하여서 종합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종합한 내용들을 조직한 내용을 글로 표현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 바로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쓰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글을 쓰는 사람은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고 그들의 요구나 반응을 예상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 글을 읽는 사람은 글쓴이가 쓴 글을 자기가 처한 맥락에 따라서, 즉 상황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읽으며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은 별개로 따로따로 그 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작용들을 서로를 생각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글을 쓰는 것은 곧 글을 통해 맺어질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 대화가 바로 상호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단원 1단원과 2단원은 활동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단원 3단원의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